부산에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최대 자본금은 5조 원이나 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3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본금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고사 위기에 놓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같은 5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현안 여론조사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GM 대신 다른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6차례로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올 하반기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최대 자본금은 3조 원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자본금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2배 가까운 5조 원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2023년까지 1조 원을 들여 국제협력용지의 8분의 1가량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최대 3조 원까지 확보할 예정인 자본금을 활용합니다. 공공이 직접 매립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민간 투자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 부산에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됩니다. 법정 최고 자본금은 5조 원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당장 2020년까지 5조 원을 쏟아부어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벌크 140척 이상, 컨테이너 6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본금 차이가 사업 규모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벌써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계획한 자본금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출자 규모를 한 4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지금 50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내년에 500억 원, 이후에 1,000억씩 해서 한 4천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된 만큼 자본금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구조조정에 몰린 전북의 산업을 대체 보완하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를 바탕으로 전북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5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고사 위기에 놓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대체해 키우고자 하는 산업 분야는 5가지입니다. 전기 상용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농기계와 건설기계,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문화관광,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탄소산업 기반의 항공기 부품 수리 같은 산업입니다. 전라북도는 1단계로 앞으로 5년간 군산과 부안, 새만금 등의 연구 개발과 실험단지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 3단계로 2023년부터 2050년까지 5대 산업을 전북 전역으로 파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 산업의 구조와 체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신산업,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전라북도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줄이고 정부 예산도 추경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에는 최대 100년까지 임대 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처럼 임대료를 감면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저렴한 임대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은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전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고 법인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은 GM 사태로 지역 경제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요. 도민들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GM 대신 다른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JTB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북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판 사업장들의 이딴 폐쇄 결정에 지역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상황. 도민들은 정부가 전북에 어떤 사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32.3%로 가장 많았고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 24.2, 국가예산 확대 지원 15.3,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10.2%의 순이었습니다. GM 사태의 당사자인 군산에서는 2위 항목인 공장 폐쇄 후속 대책을 54%가 선택했지만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첫 손에 꼽은 점이 눈에 띕니다.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GM을 정상화하기보다는 대신 다른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에서는 큰 차이로 이 같은 흐름을 보인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군산공장 정상화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이미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대안 사업으로 도민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8.6,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 전진기지 구축 26.7, 보잉사 우주항공 기술연구센터 유치 13.2, 관광 레저단지 개발 12.3%를 꼽았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민들은 시민 공론화 여론 결과에 따라야 한다 38.5, 공원 및 시민 녹지공원 조성 32.8, 아파트 및 상업 용지 개발 8.1%로 나타난 반면 이에 당사자인 전주 시민들은 공원 조성이 44%로 더 우세했으며 아파트 및 상업 용지 개발에 대한 여론도 도민 전체 여론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TB 등 도내 4개 언론사가 전문기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실시했고 도민 7,255명을 유선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표본 오차는 전주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나머지 13개 시군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6개 교육지원청에 실직자 자녀 지원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GM과 현대중공업 실직자 자녀와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인근 소상공인 자녀 5천여 명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수학 여행비, 교복 구입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며 내년까지 모두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과 중국 석두항으로 가는 카페리 운항이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6차례로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석도를 향해 출발할 새 여객선이 힘찬 백고동을 울립니다. 이번 주부터 군산 중국 석도 항로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이 2척으로 늘면서 일주일에 6차례 다니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이 뱃길이 열린 뒤로 운항 횟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화물도 생산 일자에 맞춰서 언제든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는 이번 증편으로 6천억 원의 경제 효과는 물론 1,1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 여객선 터미널과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루 평균 관광객 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군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中韩两国间的人员交流与经贸往来更加密切，为中韩友好合作关系的发展注入新的活力。 지난 2월에는 군산시의 중국 자매 도시로 한국의 많은 기업이 진출한 엔타이의 홍보관이 군산에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한층 가까워진 중국과의 관계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오는 10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전북기자협회는 목요일인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임성진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JTB 전주방송 등 공중파 3사를 통해 방송돼 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비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장수근수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자신을 자문위원으로 내정 통보해옴에 따라 문자로 알린 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지만 경찰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수 후보는 또 같은 고발인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 문제를 또 고발했다며 해당 인물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가상화폐를 사 모으던 한 장애인이 우연히 거래소 프로그램에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틀 만에 수십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주게 됐는데 10억 원가량은 실제 돈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은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해오던 뇌병변장애 1급의 31살 이모 씨. 지난해 12월에도 비트코인 80만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납니다. 돈은 그대로 남았는데 비트코인은 구매된 겁니다. 공짜로 가상화폐를 얻은 이 씨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구매 버튼을 9초에서 13초인가를 계속 손으로 누르니까 돈이 계속 쌓이더라는 거죠. 얘가 중증장애인인데요. 인터넷에서 포카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머니 사이드 계속 쌓이니까 이 씨는 일종의 버그를 발견한 겁니다. 이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쉬지 않고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모은 가상화폐는 모두 5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11억여 원은 실제 돈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해킹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버튼을 계속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이 되는 걸 알고 뒤늦게 이상을 감지한 거래소가 출금을 막고 피해를 신고하며 이 씨의 단꿈은 끝이 났습니다. 거래소 측은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인진 당장 밝힐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용자 실수인지 뭐 회사 측의 시스템 실수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제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만 들어서 뜻밖의 행운으로 가상화폐 대박을 꿈꿨던 이 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공사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 5,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완주군이 발주한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광주의 한 업체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3억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브로커 장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장 씨에게 흘러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지인의 금목걸이를 훔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전주에 사는 30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33살 서모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고 신용카드로 9만 원가량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때늦은 꽃샘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대체로 맑고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